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팍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정지역이 해제됐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26일이죠. 26일부터 조정지역 해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월요일 이후에 집을 사시는 분들은 기존의 조정지역이었던 곳에서 집을 사셨다. 그러면은 월요일 이후에 기존의 조정 지역이던 곳을 집을 사시면 비규제 지역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으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집을 사실 때 기준으로 규제를 받으시는 곳도 있지만 집을 파실 때 기준으로 규제 지역이 아니면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집을 파실 때 기준으로 규제 지역이 아니면 중과세가 배제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규제 지역 해제 현황 보시면 되게 복잡한데요. 서울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경기도는 여전히 바뀐 게 없는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이번에 바뀐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이 해제가 됐다. 그래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곳이 아마 평택이신 것 같습니다. 평택이 이제 관심이 많고 삼성전자도 계속 공장을 확장하고 있고 하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수도권은 가능하면 안 풀어졌는데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됐다. 그래서 인천은 조정지역만 남았는데 대부분이 조정지역으로 남았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되면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도심 재생 관련 규제들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도심 재생 관련된 곳들이 진행이 속도가 붙겠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이게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다. 그러면 도심 재생,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가 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 외에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은 세종, 빨간색은 바뀐 거고 까만색은 안 바뀐 거니까 자세히 보시면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을 말씀드리는 거죠.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은 조정 지역마저도 다 해제가 됐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 됐다. 다만 세종만 조정 지역으로 남았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세종 왜 이러는 거죠? 많이 빠졌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라이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국 단위 청약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가격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세종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실제 이제 분양하는 가격보다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가격이 많이 비싸. 당첨만 되면 차익이 기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 지역을 해제가 되면 막 전매하고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조정 지역 빼고 다 해제해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종을 제외한 수도권 외 전 지역들은 비규제 지역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자, 비규제 지역이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핵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급등 다주택자 퇴로 10것. 26일부터 규제 지역 대거 해제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왜 이제 갑자기 이자 급등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자 급등 이야기가 이자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자 급등. 다주택자 퇴로 10것.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이제 적폐로 규정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올렸다. 그래서 하지만 규제 지역을 풀면서 다주택자들이 퇴로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에서 기초에서 타이틀을 딴 것 같아요. 그렇죠. 26일부터 규제는 대거 해제된다. 26일부터 규제 해제가 시행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26일부터 보시면 수도권 일부 지역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그리고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의 조정지역 규제가 해제됐다. 규제가 해제된 지역은 주택 매매 거래 시 청약, 대출, 세금 등의 제한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해요.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여기 수도권은 이렇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풀렸다는 거죠. 그 나머지 지역들은 세종 빼고 전부 다 비규제 지역이 되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달라지냐? 요걸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규제 지역 이들 규제 해제 지역은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거나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자, 이게 중요해.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은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중에 2년 이상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받는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조정지역임을 알고 주택을 샀어. 그러면 1가구 1주택은 2년 지나면 비과세를 해주는데 조정지역임을 알고 산 경우에는 매도 시점에 2년 실거주를 해야지 비과세를 해준다. 그런데 이게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고 조정지역이니까 아닐 때 집을 샀어. 그러면 2년 보유만 해도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이게 그동안에 규제 해제했던 거랑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그동안에는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택이 2개 있었어. 2개 있었는데, 3개 있었는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맡으려고 1번, 2번, 3번이 있으면 1번, 2번을 팔았어. 1번, 2번을 팔면 2번을 팔고 나서 2년 지나야지 남은 주택이 비과세가 됐어요. 근데 요것도 이번 정권 바뀌면서 없어졌어. 그러면 결국 뭐냐면 내가 여러 개 주택을 갖고 있는데 3개 갖고 있는데 1번, 2번만 팔면 바로 즉시 이게 2년 보유했다면 비과세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랑 같이 엮어서 봐야 된다. 이게 서서히 푸니까 이 조각들을 맞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주 요건이 없어진다. 1번. 2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이 해제된다. 이거는 뭐냐면 조정지역에서는 다주택자들이 2주택,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중과가 돼요. 20%, 30% 중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금이 막 늘어나는 거죠. 세금이 늘어나는데 이제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그런 게 없어진다. 이런 거죠. 다주택자가 주택이 많아도 조정지역에서 집을 매도하게 되면 일반 세율이 되면서 세율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가. 그래서 조정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사실은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 그러니까 조정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매물이 잠기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다주택자인데 3억이 남았는데 세금을 2억을 내게 생겼어. 그러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근데 반대로 3억이 남았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된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제 팔을까 이제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금리도 올라가고 집값도 떨어지는데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렇다. 하지만 이미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하는 주택이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유예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게 내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유예됐죠. 그래서 이번 정권이 이제 뭐랄까 시장을 잘 조절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배제를 해주니까 시장이 매물이 확 늘어나. 매물이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가 자꾸 올라간다고 하니까 집을 안 사. 그러니까 매물은 늘어나는데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집값이 안정 하향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권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꼭 규제를 한다고 집값이 내리지 않고 규제를 완화해도 집값이 내릴 수 있다는 사실,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값을 안정시켜놨는데 금리가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금리 방향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니까 규제를 완화해도 집값이 안정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규제를 대거 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중과가 없어진다. 세 번째,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요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일시적으로 2주택을 했다가 일단 파는 거죠. 파는 건데 첫 번째 주택을 사고 두 번째 주택을 샀는데 비과세를 일시적 1가구 주택 두 개 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첫 번째 주택을 팔고 3년 안에만 팔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주택을.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주택을 팔고 만약에 1년이다, 6개월이다. 그러면 빨리 팔아야 되니까, 집을 싸게 내놓고 막 그랬었는데 집이 안 팔려가지고 이사도 못 가고 발을 동동 굴렀었는데 이게 첫 번째 주택을 팔고 3년 내에 팔아도 비과세가 되니까 여유 있게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이거를 1년에서 3년으로 바꾸면, 자, 3년으로 바꾸면 이 첫 번째 주택을 팔고 두 번째 주택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야. 주택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면 3년 동안 계속 묶여놨다가 3년 뒤에 파는 게 제일 이익이죠. 근데 이거를 그런 상황에서는 줄여줘야지, 1년이나 2년으로 줄여줘야지 그 팔고 나서 1년이나 2년 내에 팔아버려야 되니까 올라가는 거를 다 못 먹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하락기니까 길게 해줘도 이제 뭐 시간이 갈수록 이게 가격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빨리 팔 건데 뭐 3년으로 일단 늘려줬다.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거래가 너무 안 되니까 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가 너무 안 빠져. 그러면 이게 투자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실수요 하시는 분들도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가 너무 안 빠지니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좀 팔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죠. 급하게 팔지 마라. 급하신 분들이 급매로 내놨는데 다음 달까지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거래가 전혀 안 돼. 그럼 어떻게? 부동산에 전화해서 왜 안 팔리죠? 사장님 요즘에 아무도 안 와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좀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얼마 정도 내리면 될까요? 글쎄요. 일단 요즘에 급매 거래된 게 시세보다 3억 싸게 거래됐으니까 그 정도 되시면 그 전에 문의 왔던 분들에게 제가 전화는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급하냐의 문제죠. 너무 급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생각되면 3억을 떨어뜨리거나 2억을 떨어뜨려서 거래를 하는 거고 아니면 버티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너무 안 되니까 이걸 좀 기간을 길게 해주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3년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너무 길다, 그지? 예. 알겠습니다. 요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난 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쵸?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사고 이제 요걸 샀는데 요거 두 개를 다 이제 양도세 요거 두 개를 다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고 싶어. 그러면 요거를 팔고 3년 안에만 요거를 2번을 팔면 비과세가 된다. 그렇죠? 여유있게 팔면 되죠. 이게 오르는 기간에는 3년 동안 오르는 걸 혼자 다 먹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점, 뭐였죠? 1번, 실거주 요건이 사라진다.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가 될 수 있다. 2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없어진다. 3번,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매도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이런 거. 예. 자, 그거 외에도 많아요. 대출 규제도 완화가 되고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도 관련해서도 완화가 되고 다 많습니다.